90분이나 뭐 10여 분이 아니라 3일을 있었습니다. 그 지구를 15바퀴 돌았어요. 야, 이거 진짜 우주여행이네요. 네, 100km 올라갔다 오는 그런 정도는 대륙간 여객선, 뭐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했다가 한번 가라앉았다가 하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올라가게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민간에서도 우주여행에 대한 어떤 도전과 또 새로운 시장 개척이 계속되고 있죠. 과연 민간 우주여행의 꿈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현실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현 천문학자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정말 우주여행하면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류가 민간 차원에서는 우주에 어디까지 간 겁니까? 이게 우주다 아니다 막 논쟁도 많던데요. 네, 논쟁이 많고요. 2021년 7월 달 우리 그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의 이제 뭐 이렇게 그 기점이 되는 건데요. 그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곳은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리차드 브랜슨 회장이에요. 그분이 만든 자기네 회사에 만든 로켓을 타고 이제 일반인들을 태우고 85km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 로켓을 타고 4사람, 본인도 같이 탑승을 했고요. 그 107km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 7월 달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양 팀 다 우주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논쟁이 되니까 그럼 어디서부터가 우주냐, 네. 어디까지 갔다 와서 우주를 쳐주느냐인데 통상적으로 100km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기가 되게 희박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처음 갔다 온 버진 갤럭틱에서 85km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우주가 아닌데요? 우주가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미국에서는 마일이란 단위 쓰잖아요. 50마일입니다. 그럼 이게 대략 1.6을 곱하니까 80 몇 킬로미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국 로켓을 타고 한 80km를 올라갔다 오면 우주 갔다고 쳐주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러시아는 100km. 그래서 이제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했으니까 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통합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아마 100km를 기준점으로 잡는 것도 통합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뭐 일론 머스크도 뭐 몇 마디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갈 수 있는 것처럼 더 가나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최초란 타이틀을 놓쳤죠. 네. 근데 이게 지금 85km, 107km를 뭐 90분 만에 올라갔다 오거나 10여 분 만에 올라갔다 오는 거였는데 2021년 9월에 일론 머스크가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자신이 만든 스페이스 X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켓에 사람들을 태우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585km 정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죠. 차원이 다르네요, 진짜. 상대가 안 되고 국제 우주 정거장이 한 400km 떠 있거든요. 그보다 더 멀리 간 거예요. 진짜 완전한 우주입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아폴로 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 달에 갔다 온 우주인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멀리 간 축에 속하거든요. 민간인으로서는 아마 제일 멀리 간 걸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90분이나 뭐 10여 분이 아니라 3일을 있었습니다. 그 지구를 15바퀴 돌았어요. 야, 이거 진짜 우주여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궤도 올라갔다 오는 것하고 도는 것 이렇게 좀 차별화되어서 역시 일론 머스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역시 대단하긴 합니다. 그러면 뭐 민간 차원에서도 더 갈 수 있는 겁니까, 진짜로? 지금 말씀드린 요 패키지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가고 있고요. 실제로 버진 갤럭틱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모객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 타겟은 이제 달이거든요. 네. 달로 가는 것은 아직 간 적은 없고요. 2023년 올해네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일본의 그 굉장히 돈이 많은 분한테 티켓을 8장을 팔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보내겠다. 근데 이제 갈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달까지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는 건데 그러자면 생명 유지를 위한 게 좀 확실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연기될 가능성인데 어쨌든 2023년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을 타고 그 일본의 그 돈이 많은 그 사업가와 친구들, 우리나라 사람 한 명도 거기 탑승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가수 탑. 네. 뭐 초청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회자되고 있어서 네. 좀 올해 아니면 뭐 내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상업용 우주 개발이라는 게 최근에 자꾸만 나오니까 궁금한 건
이 관광용, 상업용 우주 개발이 진짜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중에 산업이 진짜 되겠느냐, 아니면 이러다 그냥 일종의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의 취미 활동으로 끝날 것이냐,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이것도 역사를 되짚어서 비행기 그 역사를 보면 예전에 이제 비행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태워줬대요. 소수의 사람들은 탔잖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행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쓰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로켓도 재활용 기술이 발달해서 반복해서 쓰거든요. 그럼 10번 쓰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그거 하나랑 안전장치,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뭐 지금 기대하기는 뭐 이렇게 아까 100km 올라갔다 오는 그런 정도는 대륙간 여객선, 뭐 비즈니스 클래스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의구심을 갖고 보는 측면이 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이게 약간 우주 개발이 이렇게 약간 뭔가 파도를 타는 느낌이 드는 게, 맞습니다. 1969년에 달에 갔으면, 아니 그 다음엔 달에 적어도 지금쯤 식민 기지를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영화들 보면 네. 옛날에 보면 적어도 2000년에는 달에 막 기지 다 있거든요. 근데 웬걸 오랫동안 달에 안 어떤 갔죠. 우주 개발 네. 전혀 안 되고 달에도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바람이 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의 2차 바람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거 또 꺼지는 거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우주 개발이 당장 돈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또 식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탐사는 막대한 돈과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와 민간과 국민 지지까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합쳐졌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달로 수학여행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미국 의회에서는 아폴로계의 삭감안이 올라갑니다. 성조기 사진 찍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23호까지 계획돼 있던 게 17호로 끝나고요. 18호는 이제 소련이랑 도킹한 데 쓰이고, 우주 비행사도 더 이상 안 뽑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주 탐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인 탐사를. 그러니까 이게 정치 논리와 그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진보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토화되어 버렸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붐이 일어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쫙 하고 일정 부분이 충족이 되면 또 꺼질 거예요. 안에 들이는 순간이 온단 말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금 그 달에다가 기지를 짓겠다는 건데, 그 기지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목표가 달성되면 그걸 확대해서 구태여 거기에 사람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마 실험을 하는 과학기지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 그러지 않고 좀 계속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맞습니다. 또 이제 각국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약간 거기서는 걱정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아마 달 성공하고 나면 다른 나라들이 거기다 투자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럼 그 스킵하고 화성으로 갈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줄여야 결국 우주 개발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 로켓 재활용 기술, 일론 머스크가 특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로켓을 재활용하는 게 진짜로 현실성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지금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뿐 아니라 제프 베이조스 회장의 그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요. 이 재활용 기술은 이미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 다시 혼자 돌아오는데요. 걔를 한두 시간 점검한 다음에 다시 보내는 것까지도 되고 있어서, 그러면 뭐 하나를 쏘는데 1,000억 원이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100번 쓰면 뭐 10억 원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활용 기술이 그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우주 탐사나 여행의 아주 키 중에 키인데, 지금 그게 그 활용이 되고 있고요. 성공하고, 그 부분 엔진 부분뿐 아니라 위에 있는 뭐 페어링이라서 껍데기 떨어지는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재활용하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제 어떤 완성도, 이게 상업적인 우주 여행의 미래를 판가름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알뜰살뜰하겠어요. 그렇죠. 알뜰살뜰하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럼 거꾸로 여행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우주 비행사를 보낸 적은 있었는데, 그때 보면 막 저 훈련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훈련하고 일반인들이 가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훈련을 꼭 받아야 되고, 또 신체도 막 건강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행기 탈 때 우리가 훈련 받지 않잖아요. 그 뭐 의사들의 조언은 하지만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훈련이 없습니다. 간단한 적응 훈련만 하고 가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렇게 계속 진화할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제프 베이조스 회장의 그 블루 오리진을 타고 갔던 분 중에 82세 여성분이 계셨고요. 90세가 넘는 남성분이 계셨어요. 물론 건강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연령이나 뭐 건강 상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증명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훈련 없이 가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적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건 이게 우주 산업하면 진짜 와 막 꿈의 산업 같아서 뭐 멋져 보이긴 하는데 또 한 가지 단점은 야 이거 나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과연 뭘 할 수 있지? 뭐 이런 궁금함들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누리호 쏘잖아요. 다누리 이러면 거기가 이제 뭐 그 몇 개 한화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선발로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몇백 개가 같이 하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이 종합적인 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그 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의 그 제조업 면에서의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나라에서 협조를 구하기가 되게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지금은 작은 소형 인공위성은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우주 탐사를 통해서 스핀오프라 그러죠. 거기서 나온 것도 나온 게 MRI 찍는 거라든가 또는 뭐 전자레인지 데워 먹어야 되니까 진공 포장 기술, 그다음에 기능성 옷 뭐 이런 것들이 뭐 라식 수술 뭐 이런 게 전부 다 우주 기술에서 이렇게 산업화된 것들이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우주랑 이렇게 딱 선뜻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다 우주 개발하고 왜냐하면 관련됐다고요? 우주라고 하는 건 극한 공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주선이라는 건 고립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진공 포장했다가 물 타서 금방 먹고 금방 데워 먹고 이래야 되니까 전자레인지랑 진공 포장이 되고요. 옷도 방사능 대비해서 기능성 옷.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어쨌든 좁은 공간에 적합화되게 하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우주 산업에서 를 위해서 개발하지 그거를 처음부터 민간을 위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이게 개발비와 뚜렷하게 어디서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이 없이 국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스핀오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걸 가늠하기는 조금 쉽지 않더라도 좀 궁금한 건 언제쯤 우리가 진짜 항공권 사듯이 우주 이 관광 상품을 살 수 있는 시기, 일반인들도 뭐 이렇게 제프 베이조스랑 친분이 없어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금 반복해서 갔다 오니까 네. 점점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등급이 나눠지겠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어쨌든 일반인들이 돈의 문제이지만 갈 수 있는 것은 열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세 회사뿐 아니라 이걸 준비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잉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비행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실험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회사들이 메이저가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판도는 좀 달라져서 뭐 저는 한 10년 뭐 그 정도 내에 실제로 그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오는 것 정도는 뭐 우리가 그 대륙간 여객선 타는 그런 정도에서 가능하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렇게 와 진짜 놀라운 변화가 지금 우리 어떤 우주를 둘러싸고 최근 들어서 아주 가속도를 내면서 네, 변하고 맞습니다. 있는 모습. 요거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주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있다가 한번 가라앉았다가 하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올라가게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확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과 함께 과연 앞으로 민간 우주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현재 주소와 함께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